오늘 알아볼 것은 고인물입니다. 흔히 고인물이라고 하면 한 분야의 고수 혹은 올드 유저를 일컫는 말이죠. 기사에서도 쓰일 만큼 일상 속에 깊이 스민 드립입니다. 고인물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근데 이 고인물이라는 말이 한 사람의 발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 고인물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인물과 관련된 속담이 뭐가 있죠? 네, 고인물은 썩는다입니다. 끊임없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썩어버린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통용되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여기서 쓰인 고인물은 꽤나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말하는 고인물은 앞서 말한 고인물과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미묘하게 다른 느낌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게임에서 슈퍼플레이를 보여준다면 흔히 고인물이다, 고여버렸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죠. 이 경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요즘 고인물을 어떤 뜻으로 사용하나요? 특정 분야의 고수 및 올드 유저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특정 분야라는 게 단순히 게임이나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까지 적용될 만큼 그 범위가 상당히 널찍하고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실존하는 고인물들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생활의 달인, 명실상부한 고인물 프로그램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의 고인물 페이커, 피겨스케이팅의 고인물 퀸 연아, 협상의 고인물 김두한, 4달러, 수영의 고인물 박태환.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고인물이 무슨 뜻이며 무엇을 지칭하는 말인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인물은 어떻게 드립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인물은 오랫동안 고여있는 이들, 어찌 보면 고수라는 개념까지 아우르는 단어로서 이미 과거부터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고인물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드립하는 계기는 따로 있죠. 바로 넥슨의 게임 마비노기 영웅전입니다. 마영전은 2010년 1월 21일에 오픈한 게임입니다. 컨트롤이 중시되며 당시 국내 게임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난이도 를 보여줬죠. 근데 또 한국인이 어렵다고 안 하는 양반들입니까? 더하지. 때문에 그랜드 오픈 당시 성공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자료를 보면 정말로 꾸준히 차츰차츰 순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냐? 즐길거리, 즉 컨텐츠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왜 부족했는지 설명하려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패스하고요. 어쨌든 할 게 없는 유저들은 하나둘 게임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의리로, 애정으로 버티던 유저들은 업데이트만 오매불만 기다리며 존버를 탔죠. 그러다 2010년 7월 마영전에서 빅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 다름 아닌 XE 서버, 속칭 jet섭의 오픈이었습니다. 요점만 말하자면 이건 신규 유저들의 유입을 위한 패치였지 기존의 유저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은 방향의 패치였습니다. 업데이트만 오매불만 기다리던 기존 유저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진짜 개빡쳤겠죠? 근데 이 XE 서버 패치 관련 기자 간담회 인터뷰에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영전의 한재호 팀장이 기존의 유저들을 썩은 물에 비유를 했다는 소식이었죠. 이건 뭐 상처에 물파스를 한 통 들이붓는 거나 다름없죠. 때문에 많은 유저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근데 사실 실상은 이러했죠. 이 신규 유저들을 유입시키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게임이 고인물처럼 된다고 해야 되나? 사실은 그냥 뉴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게임이 고인물이 된다고 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지펴져 버린 물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고 의리로, 애정으로 기다리던 많은 마영전 유저들이 열심히 게임에 애정 쏟았는데 우리는 그냥 신들이었다. 우리는 썩은 물, 고인물들이었다. 라며 자조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썩은 물, 그리고 고인물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고인물이 본격적으로 드립화된 것입니다. 또한 고인물과 비슷한 맥락의 드립인 썩은 물, 석유 등의 드립도 이때부터 이미 사용되었죠. 자, 여기까지 고인물이 어떻게 드립화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고인물은 어떻게 퍼지게 된 걸까요? 퍼지는 과정에는 격투게임 철권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철권이란 게임은 프레임 단위로 피격과 가드가 갈리는 고일 수 있는 수준이 남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초보와 고수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렇다고 고수들이 초보를 봐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북카드를 만들어 초보들을 직접 때려잡기에 이르죠. 참고로 철권은 한 판에 500원입니다. 게임이라는 게 한 번쯤은 이기기도 해봐야 흥미도 생기고 재미도 있을 텐데 몇천 원을 꼬라박아도 한두 대 때리는 게 고작이었죠. 해서 초보들이 철권 커뮤니티에다 진짜 개빡치네, 뉴비 배려 좀 해라 라고 적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노력도 안 해보고 꿍시렁 꿍시렁 300판 전까지는 노력도 아니거든. 나 때는 말이야 도끼 품고 동전 박치기 하면서 배웠다 이 말이야. 와 같이 소위 꼰대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애초에 철권을 대표하는 표어가 뭔 줄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어째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걸까요? 지금의 고수들은 유튜브와 같이 좋은 교보제가 없던 시기에 실제로 동전 박치기를 하면서 실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좋은 교보제가 있으면 뭐합니까? 앞서 말했듯이 철권은 고일 수 있는 수준이 남다르기 때문에 초보가 고수에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할 게임도 넘쳐나는 시대에 돈을 갖다 바치면서
피떡이 되길 자처하는 유저는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철권은 정말로 고여버린 게임이 되었고 고인물 X망 게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특히나 뉴비를 배척하고 노력을 하라는 일명 꼰대 같은 올비 유저들은 고인물이라는 멸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철권이 PC판으로 발매되었고 인터넷 방송에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되어 고인물이라는 말도 함께 퍼져 나가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고인물이 퍼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고인물이란 말은 부정적이긴 하다마는 어쨌든 간에 고수 혹은 헤비 유저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며 부정적인 이미지는 희석되고 게임을 오래 해서 고여버린 사람 정도로 해석되기 시작했죠. 때문에 현재 고인물이라는 말은 멸칭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찬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고인물들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하나, 일부러 핸디캡을 두고 플레이하는 등의 기행을 즐김. 둘, 소매 넣기와 같은 방식으로 뉴비를 챙김. 셋, 극혐 커마를 한 빤스맨의 모습을 함. 이렇게 말이죠. 뉴비 유입이 적은 일명 고인 게임의 고인물일수록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다크소울의 고인물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크소울이 어떤 게임입니까? 소울라이크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어려운 게임의 대명사죠. 때문에 다크소울 고인물들의 플레이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초보들이 몇십 번을 도전해야 잡는 보스를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잡아내죠. 왜냐? 너무 고여버렸기 때문에 단순한 플레이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일부러 핸디캡을 두고 플레이하는 등의 기행을 보여주죠. 자, 이렇게 염증을 느끼던 와중 뉴비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때문에 뉴비들을 모셔 가다시피 챙겨주는 문화가 형성된 거고요. 그리고 다크소울에서는 방어구가 가벼울수록 움직임이 민첩해집니다. 근데 고인물들은 뭐 어차피 한 대도 안 맞을 거잖아요. 못 맞췄지롱. 때문에 방어구를 입지 않는 일명 빤스맨은 고인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되는 고인물의 표본이며 다른 고인 게임의 고인물들도 10중 8구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고인물은 과거와 달리 긍정적인 단어로 역전되었으며 앞서 말했듯이 어느 정도 고수, 숙련자라는 느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로도 쉽게 스미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고인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고인물 시청자들이라면 제가 오늘 어떤 마무리 멘트를 칠지 다들 예상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보죠.